웨딩홀 투어 하루 만에 끝내는 방법.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웨딩홀이 너무 많아서 어디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작정 예약을 잡다 보면 하루에 한두 곳만 보고도 체력이 바닥나고 결국 중요한 비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웨딩홀 투어도 방법만 알면 하루 만에 4곳에서 6곳 정도를 효율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웨딩홀 투어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투어 전에 후보를 미리 5곳 정도로 줄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20곳을 검색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예상과 지역, 예상 하객 수만 정해도 절반 이상은 자연스럽게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하객이 250명이라면 너무 작은 홀은 제외하고 예산이 정해져 있다면 식대와 대관료가 맞지 않는 곳도 미리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 방문해야 하는 곳은 4곳에서 6곳 정도만 남게 됩니다. 두 번째는 동선을 고려해서 예약하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서울이면 강남 갔다가 잠실 갔다가 다시 강남으로 오는 식입니다. 이렇게 이동하면 길에서 시간을 모두 보내게 됩니다. 가까운 지역끼리 묶어서 예약하면 하루에 훨씬 많은 곳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 지역을 오전에 모두 보고 오후에는 서초나 송파처럼 인접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세 번째는 예약 간격을 최소 1시간 정도로 잡는 것입니다. 웨딩홀 상담은 보통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사진 촬영도 해야 하고 주차도 해야 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너무 촉박하게 예약하면 뒤 일정이 모두 밀리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여유롭게 잡으면 하루에 2-3곳밖에 보지 못합니다. 적당한 간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가장 마음에 드는 웨딩홀은 마지막에 보는 것입니다. 처음 방문한 웨딩홀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곳을 비교하다 보면 식사, 주차, 홀 분위기, 신부 대기실, 동선까지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장 유력한 후보는 마지막이나 마지막에서 2번째 일정으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는 비교표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억은 생각보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3번째 홀부터는 어디가 어디였는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체크할 항목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홀 분위기, 식사, 주차, 교통, 신부 대기실, 패백실, 견적, 추가 비용, 계약 혜택. 이 항목만 체크해도 나중에 비교가 훨씬 쉬워집니다. 6번째는 사진과 영상을 반드시 남기는 것입니다. 상담을 받고 나오면 기억이 흐려집니다. 홀 전체 모습, 버진로드 길이, 천장 높이, 조명, 꽃장식, 신부 대기실, 로비, 식사 공간까지 모두 촬영해두면 집에 돌아와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쉽습니다. 단 촬영이 가능한지 직원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는 견적서는 반드시 받아오는 것입니다. 말로 들은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달라집니다. 식대, 대관료, 꽃장식, 음향, 필수 옵션, 서비스 항목, 추가 비용까지 모두 적힌 견적서를 받아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당일 계약 혜택을 제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계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곳을 모두 비교한 후 결정하는 것이 후회가 적습니다. 이제부터는 상담할 때 직원에게 꼭 물어봐야 하는 질문들과 실제 계약 직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체크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웨딩홀 상담을 받을 때 많은 예비 부부들이 설명만 듣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숨겨진 추가 비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종 결제 금액이 견적서 그대로인가요? 이 질문은 꼭 해야 합니다. 처음 견적은 저렴해 보여도 생화 업그레이드, 연출 추가, 빔 프로젝터, 홍구용품, 즉 성혼선 원문 케이스, 혼인서약서 케이스 방명록, 장갑 등 필수 옵션 등이 나중에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떤 비용이 선택이고 어떤 비용이 필수인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식사 보증 인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최소 보증 인원이 몇 명인지, 인원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는지, 추가 인원이 발생하면 비용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반드시 물어보세요. 이 부분은 최종 비용에 큰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는 주차입니다. 생각보다 하객들의 만족도를 크게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무료 주차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주차 공간은 충분한지, 주차가 만차일 경우 대체 주차장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가능하다면 실제 결혼식이 진행되는 주말에 한번 방문해 보세요. 평일에는 한산해 보여도 예식이 있는 날에는 차량이 몰려 주차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결혼식이 있는 날 직접 확인해 보면 주차 공간과 혼잡도, 차량 동선까지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식 간격입니다. 대부분의 웨딩홀은 예식을 1시간 간격으로 진행하지만 실제 예식은 보통 50분 이내에 마무리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 예식을 위한 리허설 시간을 최소 10분 정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주례 없는 예식이 많아지면서 오프닝 공연이나 뮤지컬, 축가,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연출이 길어지면 정작 예식 후 가족 사진과 하객 사진 촬영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예식의 리허설 시간과 겹치면서 진행이 급해지거나 현장에서 일정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다면 예식 진행 가능 시간과 사진, 촬영 시간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여유 있는 간격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취소와 날짜 변경 규정입니다.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날짜 변경이 가능한지, 위약금은 어떻게 되는지,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지 꼭 확인하세요. 이제 하루 투어를 마쳤다면 집에 돌아와 바로 비교를 시작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섞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예비 신랑 신부가 각각 점수를 매겨보는 것입니다. 홀 분위기, 식사, 교통, 주차, 가격, 직원의 친절도, 신부 대기실, 전체 만족도, 항목별로 10점 만점으로 평가해보세요. 놀랍게도 두 사람이 모두 높은 점수를 준 웨딩홀이 최종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의 팁이 있습니다. 계약은 감정보다 조건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홀이 예쁘다고 무조건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예산을 초과하거나 교통이 불편하거나 추가 비용이 많다면 결혼 준비 전체 예산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저렴한 곳만 찾다가 원하는 분위기를 포기하는 것도 후회가 남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산 안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웨딩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준비하면 하루 동안 여러 웨딩홀을 효율적으로 비교하고 불필요한 이동 시간도 줄이며 숨겨진 추가 비용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웨딩홀은 결혼식의 시작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충분히 비교하고 꼼꼼하게 확인한 뒤 두 분 모두 만족하는 곳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복연 웨딩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